물론 저도 시작하고 첫 매출이 좀 3주 만에 나오긴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제 주변에 막상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일주일 안에 다 첫 매출 잘 내시고요, 하루 만에 매출 내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 재미가 쌓이고 그 첫 매출의 우연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게 내 실력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또 자체적으로 돼서 결국엔 막대한 매출로 누적이 될 겁니다. 저도 일단 한 달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3주 만에 매출 나와서 망정이지. 저도 한 달까지 매출 안 났으면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꾸준함이 중요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부업이라고 하면 뜨는 것들 정말 많이 보이죠?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유튜브, 쇼츠, 인스타로 활용한 마케팅, 판매 등등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요즘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거랑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참 고민하다가 뭘 할지 결정을 해도 막상 이거를 좀 실행하냐 마냐에서 망설이시거나 흐지부지 되는 게 90% 이상입니다. 아니면 일단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상품 등록 한두 개 해보고 반응 없다 싶으면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역시 이거 안 되는 거였네 이러면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희가 월급 이외의 소득을 얻으려면 정말 쉬워요.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동기부여나 이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부업들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예로 들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또 동기부여를 잘 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 키워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등록해라.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등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답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위험해요. 일단 생각이 많아지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이 돼버려서 내가 하려던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생각을 당연히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과한 생각은 실행력을 저하시키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이것저것 검증부터 하려고 해도 어차피 팔릴 물건은 팔리고 안 팔릴 건 안 팔립니다. 일단 근데 등록부터 하세요. 결과는 항상 내가 예상하는 거랑 다르게 갑니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하라는 거에 그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김연아 선수 아시죠? 저희가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냐는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답변한 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도 뼈저리게 공감을 했고 저희가 어떤 걸 결정해서 실행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길을 선택했다면 몰입하세요.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등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잘 팔리는 것들을 역으로 좀 분석하는 게 이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해서 팔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카페에 100일 챌린지 정말 많이 진행해 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100일 동안 하루하루 상품을 얼마나 등록했고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업무 일지를 일기 형식으로 100일 동안 쓰는 곳이거든요. 저희 1대1 수강생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제가 컨설팅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좀 더 즉각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제가 좀 꼼꼼히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 하시는 분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 등록을 실행하는 액션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단순히 상품 등록의 개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적 성과가 정말 차이가 나고 하시는 분들이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쿠팡이 없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 사실 제가 쿠팡을 위주로 하니까 쿠팡을 예로 든 거긴 한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좀 쿠팡뿐만이 아니라 좀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각각 팔고 계신 각각의 주력 플랫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저희는 거기에 없는 상품들을 찾는다는 정말 심플한 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한번 상품 등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사실 이게 쇼핑몰 사업의 본질이면서도 당연한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기준을 좀 못 잡으니까 뭐부터 등록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쿠팡이면 쿠팡이 없는 상품,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에 없는 상품들
이런 걸 찾아서 팔면 됩니다. 저 아무리 1등 마켓인 쿠팡에도 좀 로켓 상품이 없는 게 있을 거고 또 마켓이 아예 올라오진 상품들도 많습니다. 좀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 이런 없는 상품 찾는 법을 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직접 다 그때그때 소싱한 거고 좀 실제로 팔아봤던 품목들도 다 풀어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고 제가 이런 꿀팁들 계속해서 떠먹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 밑에 댓글로 URL이랑 주소 남겨둘 테니까 꼭 보세요. 안 보면 손해입니다. 진짜로요. 어쨌든 없는 상품을 찾아라. 이게 포인트인데요. 소싱의 시작점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조금 갈피가 잡히실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자체는 좀 레드오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니까 당연히 레드오션이고 이게 하는 게 맞냐? 막막해 하실 수 있죠. 남들 다 쉽게 하는 대량 등록이나 뭐 도매꼭 이런 거 말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좀 없는 것들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레드오션이니 어쩌니 해도 다 틈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파고들어야죠. 좀 오프라인 가게를 여는 것처럼 좀 돈 드는 거 말고 리스크가 큰 사업 말고 온라인 사업이나 컨텐츠 같은 좀 돈 안 드는 걸로 좀 먼저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실패해도 손해보는 게 적거든요. 그냥 내 시간만 좀 날리는 거지 그 대신에 경험이 좀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인 내공과 경험으로 다음에는 더 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식당 1억 투자해서 인테리어 뭐 삐까뻔쩍하게 차리면 뭐합니까? 장사가 안 되면 몇 달 만에 이자도 못 내고 또 망하고 바로 폐업할 수도 있죠. 폐업만 하면 다행이죠. 빚도 생기는데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좀 다른 기회도 잃는 거고요. 다른 걸 또 시작할 발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전 재산 투자하거나 또 빚져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실패해도 타격이 별로 크지 않다. 굶어 죽진 않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튜브, 글쓰기, 또 온라인 쇼핑몰 그 중에서도 사입보다는 위탁 판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유튜브나 컨텐츠? 이거는 사실 저도 유튜브는 하지만 사실 일만을 찍는 것도 쉽지도 않고 수익이 날 때까지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직까진 저도 쉽진 않습니다. 뭐 시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조금 더 길게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좀 더 재밌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바로 지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쇼핑몰 특히 제가 하는 이 리셀, 위탁 판매는 돈도 안 들면서 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전 재밌어서 실행하는데 계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작하고 첫 매출이 좀 3주 만에 나오긴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제 주변에 막상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일주일 안에 다 첫 매출 잘 내시고요. 하루 만에 매출 내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 재미가 쌓이고 그 첫 매출의 우연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게 내 실력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또 자체적으로 돼서 결국엔 막대한 매출로 누적이 될 겁니다. 저도 일단 한 달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3주 만에 매출 나와서 망정이지 보통은 조금 하다가 일주일, 2주일 만에 금방 관두시거든요. 저도 한 달까지 매출 안 났으면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좀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꾸준함이 중요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돈 안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 멘탈도 지킬 수 있고 또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어쨌든 이게 다 제게 돼요. 일단 뭘 할지 결정하셨으면 오늘 당장 실행부터 해보시죠. 밑에 영상들 태그해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보시면서 시작하시면은 혼자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이게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결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쿠팡에 없는 상품을 판다. 두 번째, 마진폭을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상품을 판다. 이 두 개만 기준을 잡고 찾아보면 좀 편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과 적게 남는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면 아마 좀 더 와닿지 않으실까. 그리고 직접 제가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당연히 마진 큰 것만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상품들만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 상품을 누구나 소싱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죠. 그러면은 상품의 판매 가격은 당연히 저렴하지 않을 거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신선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게 마진이 정말 많이 남죠. 많은 건 80%, 2배 이상도 남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신선식품이니까 막 저희가 직접 배송해야 되거나 좀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냐, 아니면 또 업체에서 바로 보내줘도 뭐 무책임하게 보내면 어쩔 거냐, 사진과 다르면 어쩌냐 하시는데 이게 진입장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들 똑같이 그 생각 하셨죠? 이런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상품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따라올 걱정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리스크와 그 걱정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업체랑 협의해서 진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다 농산물 반품이 의외로 없다고 많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영역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좀 팔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산품과 기성품, 그러니까 처음에 올리기가 쉬워서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데 막상 이런 거 팔기 시작하면 좀 제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좀 경쟁자와 최저가 싸움 이걸걸요? 근데 신선식품은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그냥 쉬운 난이도에 남들이 하는 걸 찾아서 그냥 한다? 예를 들면 소싱을 하는데 가장 먼저 실패하는 경우가 그 막 B2B 사이트, 도매 사이트, 여기서 물건을 떼오는 거거든요.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파는 게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 팔리는 건 맞죠? 죄송해요. 그래도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좀 초반에 경험을 쌓기에는 좋겠지만 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좀 똑같은 제조사, 똑같은 뭐 농장에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파는 건데 당연히 거기서 큰 수익을 바란다는 건 욕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소싱했고 좀 아까 말씀드린 뭐 마진이 80% 그 이상까지 남는 상품을 어디서 소싱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농산물을 좀 이것저것 팔아보고 싶은데 좀 어떤 게 수요가 많은지, 어떤 걸 팔아야 수익이 많이 남고 효율이 좋은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저희는 초보니까 이걸 팔아도 되는지 이런 기준도 많이 없으실 거고요. 이거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좀 스마트 스토어나 최저가 마켓에서 소싱해서 팔아라 인데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즌에 제주 애플망고가 제철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하나씩 랜덤 몇 개를 가격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비슷한 조건에서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한 업체 3개 정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중가인 거 감안하고 4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니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이에요. 뭐 크기 차이가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옵션 정하는 게 조금 다 주관적이다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미니 애플망고 1kg 기준으로 5만 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38,900원이죠. 저희가 여기서 38,900원 한 30%로 해도 5만 원대 초반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파시는 이런 업체들과 좀 비슷한 가격대 범위에서 저희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최저가에서 소싱을 해서. 그런데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소싱해도 되나?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리뷰 보시면 다 5점이에요. 그리고 사진만 봐도 미니 애플망고 치고 크기도 꽤 큰 편이거든요. 이거는 꼬마라서 조금 더 작은데 아마 꼬마로 선택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35,000원대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소싱해도 되는 마켓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한두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품목 내에서 뭔가 크기나 좀 종류가 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상품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잘 파십니다. 리뷰도 보시면 대부분 5점대라서 절대 이거는 하자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품을 저희가 꾸역꾸역 좀 샅샅이 잘 뒤져가지고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평균가에서 조금만 더 붙이시거나 그 비슷한 범위에서 파시면은 잘 팔려요.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을 해보는 건데요. 제주 애플망고를 계속 가볼게요. 제주 애플망고 판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남원 퍼스트 농장 제주 애플망고 팝니다. 바로 나오죠. 보시면은 농산물을 직접 파시는 분이고 아예 제주도에서 뭔가 이 업을 하는 느낌의 블로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거 주소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 없는 거 해요. 그냥 여기 블로그 글에 뭐 배송비 포함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뭐 밴드 말고는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입점이 되어 있어도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는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분이 하시지 않는 마켓에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저랑 같이 하는 수강생분들은 거의 다 쿠팡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그쵸? 시장가보다 저렴한 공고가로 판매합니다. 뭐
맛보장, 산지식송, 연락주세요, 문자, 카톡 다 남기셨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주소 안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마켓에 입점하지 않은, 그러니까 블로그로 혹은 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개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연락해서 그 오픈마켓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조금 진입하신 걸 되게 귀찮아하고 꺼려하시고 누가 대신 팔아줄 사람을 오히려 찾고 계신 경우도 많거든요. 세 번째,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주 애플망고 농장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로 검색을 해봤을 때 보면은 되게 많죠. 뭐 인스타에는 파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좀 비교적 젊으신 분 같고요. 이분은 자사모를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없다면 저희도 이런 거를 한번 컨택해서 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찾으면 좀 스토어가 없으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농장들을 좀 구석구석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 다 전화번호랑 위치 다 있죠. 꼭 굳이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전화번호 바로 연락을 하셔서 컨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상효망고 농장. 그쵸? 스마트 스토어는 없어요. 네, 거의 자사몰이거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분들은 거의 오프라인을 주력으로 파시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이 주력이신 분들이 많고 블로그나 자사몰에서는 좀 부수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좀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농라. 여기 보시면은 채소, 과일, 쌀, 잡곡들도 있고 수산물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다 농장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제철 과일들 위주로 저희가 또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쫙 그냥 연락 한번 돌리시면은 꼭 이분들이 지금 게시해놓은 뭐 블랙 보스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작물들도 동시에 수확 진행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있는지 물어보고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좀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쪽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좀 저희 같은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단점은 좀 네이버 카페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많고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다른 판매하시는 저희 같은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라는 요즘에 좀 많이 알려져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농산물 직거래 이렇게만 쳐봐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오히려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 있죠. 이런 데가 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되게 누가 들어오겠냐 싶은데 이게 다 새로 올린 글이란 뜻이거든요. 최신에 업데이트된 게시물들이고 보면 다 판매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감이 거의 여름 끝물이면은 지금부터 팔기 시작해서 좀 이 정도까지 팔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많은 판매자들 또 동시에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분들 한번 컨택해서 좀 계약해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료된 것도 꼭 연락해 보세요. 이게 완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이걸 안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냉동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지금 철이 좀 바뀌어서 다른 종류의 버섯을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 쪽으로 또 판매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연락한 적이 없는 다른 판매자라면 무조건 다 연락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건데요. 또 오픈 채팅이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이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농산물, 위탁 이렇게만 검색해봐도 저희가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을 쉽게 소싱하고 공급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단톡방이 다 600명, 700명, 500명 이렇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하거나 상품이 좀 품질이 괜찮다?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상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문 들어올 때쯤에 다 품절돼서 판매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이제 판매업자들이 동시에 이제 판매하고 주문 또 너도 나도 바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지 말고 저만의 팁이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특이한 키워드로. 지금 개두릅이 철이죠? 엄나무순이라고도 하는데 저 개두릅이라고만 쳐봤어요. 근데 단톡방 2명, 19명 이런 단톡방을 찾아야 돼요. 이쪽은 오히려 판매자분들이, 공급자분들이 저희 같은 위탁 판매자에 대해서 좀 되게 목말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이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아니면 농산물을 팔아봤는데 저희가 더 잘 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좀 나가도 물건 좀 원활하게 공급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 또 1kg 단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잘 파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들로 소싱을 해서 농가 계약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컨택하냐? 발품 파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을 할 때 효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라 발품 팔거나 뭔가 직접 찾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화하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한 통이면 다 끝나요. 전화할 때 뭐 안녕하세요, 뭐 은희마켓입니다, 뭐 상품 팔아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좀 가능하냐, 상품 포장 끝나면 운송장 전달해달라, 대신에 하자에 대한 상품은 꼭 반품 진행해줘라. 약간 이런 흐름으로 협의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성사가 돼요. 근데 처음에 막 전화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자라 그러면 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보이스 피싱이다 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잘 안 주거든요. 막 전화 끊어버리시거나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쉽게 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래야 경쟁자가 많이 없는 블루오션을 찾아가서 저희가 팔 수가 있는 거지, 되는 확률이 적을수록 이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마진폭을 최대한 남겨먹기 좋고 저희가 살아남기 좋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 맨 땅에 헤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번 전화하면 한 번은 무조건 돼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팔아보고 싶으신데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또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전화했을 때 직접 그분이랑 계약은 안 하더라도 옆집 농장 소개해주겠다,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동네에 누구 소개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전화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는 방식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좀 마진폭을 늘려갈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팔 수 있습니다. 좀 상식적인 선에서는 반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좀 로스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품을 80% 혹은 2배 이상 마진을 어떻게 남기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화면 보시죠. 약혼을 지금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꼭 생긴 게 고구마 같이 생겨서 좀 고구마 맛 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약혼 5kg짜리 여기 2만 원이죠. 근데 증용이라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별점 5점?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5kg짜리 못난이 부러지고 갈라짐, 이거는 증용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조금 소 사이즈 좀 그래도 정상적인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8,900원이에요 여기는 또 4만 원이거든요 보통품. 여기는 유기농 약혼.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좀 비싸긴 해요. 유기농만 드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유기농 아니고 그냥 가성비 좋은, 그냥 품질이 무난한 거 위주로 또 금방 잘 사시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비슷한 조건에서 약혼들을 봤을 때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그리고 이 39,900원짜리 이게 비싸서 또 안 팔리냐 이렇게 하시는데 리뷰 보면은 많아요. 어쨌든 약혼이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여기도 리뷰가 있다는 거는 약혼은 2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올려놓으면 다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2만 원짜리 스토어에서 사서 얘보다만 싸게 팔면 다 팔린다 이 소리거든요. 이런 거 잘 소싱해서 한 35,000원에 올려놔도 무조건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봤던 농라 사이트 있죠. 여기서 약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5kg 비슷한 조건으로 봐야 되니까 (5kg) 11,000원. 대박. 11,000원에 매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11,000원에 매입해서 3만 원에 올리면 거의 3배의 마진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는 지금 즉흥적으로 찾아서 조금 이 정도까지는 오랜만에 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상품도 은근히 많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찾으면은 이런 상품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최소 2배 이상 충분히 파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농산물 파시는 수강생분들 매출 보면은 마진율이 농산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켓, 상품, 판매 방식 다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찾거나 뭘 자꾸 새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아날로그적인 남들이 다 아는 방법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뻔한 방법에서도 생각만 조금 더 하셔도 답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아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행력 이거 하나라면 된다고. 전화하는 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꼭 전화해보세요. 계약이 한 건, 두 건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농산물이든 축산물, 신선식품분들 좀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마켓이 금방 형성될 거고 또 그게 나중에 막대한 프로 이어질 겁니다. 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제 오픈 카톡 주소 추가해 드릴게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